으깨진 두부는 앞에 접시로 이렇게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부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지금 고기도 키친타올 위에 올려서 다진 고기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고기에도 핏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부추는 다지면은 안 돼요. 만두 속에 부추가 들어가게 되면 부추의 향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추는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송송송송 썰어서 다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부추를 갖다가 대충 썰은 다음에 이걸 갖다 다지게 되면요. 부추 특유의 그 풋내가 나가지고 만두를 먹을 때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추를 이렇게 넣으시면 상당히 좋은데요. 제가 오늘은 배추를 갖다가 데쳐서 그 다음에 다져서 여기에다 넣기 때문에 부추가 들어갔지만 김치 만두를 할 때는 부추를 넣는 것보다는 김치 집어넣고요. 거기에다가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를 섞여서 들어가는 게 김치만두는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김치가 들어가느냐 배추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만두 속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만두라는 거는 그 집안마다 들어가는 재료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전부 다른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 만두는 아주 맛이 깨끗하게 궁중식으로 이렇게 지금 빚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따가 만두국을 먹어보게 되면은 만두국이 정말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만두국이라 그러면은 김치 숭숭숭숭 집어넣어가지고 만두국 끓이면은 먹으면 김치 냄새 나는 게 뭐 어떻게 보면은 고향의 맛도 같고 어머니의 손맛도 같지만은 손님들이 왔을 때 내놓기에는 어딘지 조금은 부끄럽다는 생각도 드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이렇게 부추까지 다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이제 짜면서 만두 빚는 요령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만두를 빚을 걸 이제 짜야 될 텐데요. 자, 어떻게 짜느냐면, 자, 여기다 이렇게 볼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꺼지가 좋거든요. 그래서 꺼지나 배보자기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짜는 것 중에서 고기는 아마 안 짰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고기를 짜주면 상당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고기가 가지고 있는 핏물도 제거가 돼서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재기 짤 때에 재밌는 게 있어요. 왜 우리 짜고 나면은 보재기에 두부가 홀랑 붙는 경험을 상당히 많이 하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맨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주는 게 뭐냐면 고기를 이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고기 깔아주시고요. 그 안에다 집어넣는 게 뭐냐면 배추 다진 걸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넣는 게 뭐냐면 두부를 넣는 거예요. 두부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보재기에 두부가 달라붙는 일이 없거든요. 왜 우리가 만두 같은 거 짜고 나면은 이렇게 보재기에 두부가 많이 달라붙어서 막 보재기에서 두부 긁었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거든요. 저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가지고 두부를 요 가운데에다 파묻으니까 그런 걱정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올려놓는 게 뭐냐면 숙주 다진 걸 또 이렇게 올려놔 주세요. 자, 숙주 다진 것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오늘 제가 만드는 양은요. 집에서 만두국을 끓여서 한 5식구가 아주 맛깔스럽게 먹을 수 있는 만두의 양이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부추를 짜는 거는 아니에요. 부추를 짜게 되면은 부추의 맛있는 맛이 다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모아지는 거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전부 모아지시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비틀어서 이렇게 짜주세요. 이런 모양이 되겠고. 와, 물 많이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때가 마땅치 않은데요. 이렇게 짤 때는 이렇게만 짜게 되면 손목이 시큰거리고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짤 때는 왜 싱크대 모서리 있죠? 싱크대 모서리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서 이렇게 꼭 짜주시게 되면은 굉장히 잘 짜집니다. 아니면 많은 양을 할 때는요. 이렇게 쟁반 같은 거를 싱크대에다 집어넣고요. 이렇게 다진 것들을 보재기에 싸서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쟁반을 위에다 덮고 큰 그릇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시게 되면 굉장히 잘 짜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얼만큼 짜느냐에 따라서 만두가 나중에 막 축축 질어지고 늘어지고 그러는 게 생기고 안 생기고 그러거든요.
와, 남자인 저도 이렇게 만두 속을 짜는데 손목이 시큰거리는데 주부님들은 얼마나 시큰거리겠어요. 이런 거는 남편분들한테 짜라 그러면 참 잘 짤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도와달라 그러면서요. 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부부의 정도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만두 속을 다 이렇게 짰으면요. 이거를 이제 그릇에다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짰으면 이제 볼에다가 이거를 쏟아가지고 네, 한번 네, 준비하도록 하죠. 자, 제가 앞에다가 볼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짰으면 한번 보세요. 보재기에서 요 재료가 이렇게 똑 떨어지거든요. 보재기에 예를 들어서 두부가 묻거나 그런 게 없죠. 그런데 여기에 두부가 조금 삐져나온 부분은 이렇게 조금 묻긴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료를 짜게 되면은 보재기에서 재료가 무슨 열매 떨어지듯이 이렇게 탁 떨어져가지고 허실이 없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두 속은 짜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여기다가 넣어주는 게 뭐냐면 양념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생강즙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고기 특유의 냄새가 날 수도 있으니까 생강즙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넣는 게 뭐냐면 마늘인데 오늘 저는 마늘을 많이 안 넣고 조금만 넣도록 할게요. 마늘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넣는 게 뭐냐면 요건 깨소금이에요. 깨소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설탕을 감칠맛이 나오라고 조금만 넣어주세요. 조미료향 대신 이렇게 설탕을 조금 넣으면 좋거든요. 설탕 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넣는 게 뭐냐면 후춧가루예요. 후춧가루 좀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넣는 게 뭐냐면 소금이거든요. 소금은 이렇게 먹어봐가면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두 속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 걸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념을 한 다음에 나중에 후라이팬에다 이렇게 지져가지고 만두 속을 갖다 간을 보게 되면은 만두 속 간을 잘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넣는 건 뭐냐면 참기름이에요. 여기에다가는 간장 양념 안 하는 건 알고 계시죠? 간장 양념을 하게 되면은 만두가 질어져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 이렇게 네 조물조물 으깨는 거예요. 다 이렇게 조물조물 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양념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넣는 게 뭐냐면 부추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부추를 요때 넣어주세요. 처음부터 부추를 넣는 것보다는 부추가 나중에 들어가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부추 송송 써는 거 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좋은데요. 요때에는 좀 이렇게 치대듯이 해줘야만 나중에 만두가 이렇게 부서지지 않고 좋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단단한 만두를 원하시게 되면은 여기다가 달걀 노른자에 있죠. 그걸 조금만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나중에 만두를 끓였을 때 이렇게 구멍이 나서 깨져도요. 만두 속이 풀어지지 않아서 좋습니다.